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요즘 시장을 정말 보고 있으면요. 반도체라는 슈퍼카를 타고 살얼음판을 달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된 이후에 일단은 삼성전자의 힘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한 시작이었지만요. 그렇다고 안도하기에는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시장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요.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 또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도 1999년 이후에 처음으로 4%대를 보여줬다라고 하죠. 이렇게 유가 급등이 전쟁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각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게 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환율도 오늘 1,500선을 재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의 분발로 일부 코스피 지수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시장의 가면을 좀 자세하게 벗겨보면요. 양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오늘 울상인 표정을 많이 지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일본 증시도요. 이 니케이가 1% 밀리고 대만 가권지수 역시 0.7% 밀렸다라고 하죠. 이렇게 글로벌 국내 증시들 위주로 전반적인 낙폭이 계속 그려지는 가운데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 21일에 과연 노조 파업이 들어갈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같은 날 오전 7시에 예정돼 있죠. 이런 시장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낙폭이 1145포인트까지 짙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노동권만큼이나 기업 경영권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법원에서 또 오늘 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5%대 상승을 보여줄 때 이렇게 고점 찍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조금 반복을 하더니 결국에는 0.31% 강보합으로 마감한 우리 시장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반된 표정입니다. 계속해서 낙폭 띄웠고요. 1071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서 마이너스 1.66%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이어서 수급도 열어볼게요.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상반된 표정입니다. 기관은요, 개인의 편에 서서 오늘 함께 매수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보러 갈게요. 오늘 외국인들 투톱은 가장 많이 팔아냈거든요. 그런데 많이 담은 종목 삼성 SDI 그리고 우선주까지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견인을 했던 건 반도체주들이었는데 그 종목들 보이네요. 오늘 주석 엔지니어링 이제 수주 소식도 있었죠. 또 파두와 HP, SP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원전의 색채 묻은 건설주들 현대건설, 대우건설 확인됩니다. 에이빌바이오, 알지노믹스, 바이오주들까지 오랜만에 눈을 보이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또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서 보시면요. 투톱과 함께 스퀘어 담아갑니다. 반도체 색채 조금 더 짙은데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기판 쪽에 투톱도 담아가고요. DB하이텍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주사 지금 재평가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LS와 SK, 그중에서 L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LS일렉트릭과 또 가온전선이 미국에서 수주 소식도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애프터마켓 시세도 열어볼게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스페이스X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세아베 스틸 지주 확인됩니다. 또 현대해상 호실적이 나왔죠. 지주사 LS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요. 역시나 HVM 그리고 스피어까지 스페이스X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 눈에 띄네요. 거래량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거래량 쪽에서는 삼성전자로 가장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시세 유지해주고 있네요. LG전자까지 확인되고요. 로봇, 지금 엔비디아 협력 소식 있는 두산 로보틱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서는요. 스피어 쪽으로 거래량 가장 많이 실리고 있고요. 이어서 HVM까지 역시나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좀 많죠. 그런 만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들도 꼼꼼하게 저와 해보시죠. 급등수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김대존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삼성전자 덕에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요. 그렇죠.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좀 숨어있던 그런 금리라든지 외국인 수급 이탈,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질 줄 몰랐거든요. 네.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긍정인 부분과 조금은 우려해야 될 부분 두 가지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은서 앵커 혹시 예금이나 대출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 둘 다 없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네. 대출을 받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통 얼마 정도의 금리로 적용이 되어질까요? 한 대출을 받을 때요. 네. 한 1에서 2% 아닐까요? 한 4에서 5% 정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비싸네요. 신용도가 좋은 경우 그렇고요. 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의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 이러한 내용으로의 시황들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헷갈리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있고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 올해 2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3.75%이기 때문에 이거 뭐 크게 걱정되는 거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라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금리가 있고요. 시장에서 실제 통용되는 시장금리라고 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국제 수익률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3.75%,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미국의 보통 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4.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되는 게 뭐냐면 기준금리는 3.75%인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는 4.6%라는 겁니다. 이 괴리율이 1%나 나고 있죠. 약간 높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1%포인트 지금 시장 금리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올해 계속해서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이 올라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올해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라고 하는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시장이 하락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은 미국의 4.6% 국채 수익률의 수준이 아주 위험 수준에서의 단계는 아닙니다. 대략 한 4.8을 넘어가게 되면 최근 한 4, 5년 동안에서의 미국 최고 금리 수익률의 수준이 한 5.1%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의 상승이 조금 가파르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위험 신호로 반응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제부터는 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투자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미국의 금리도 이제는 좀 더 지켜보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영향도를 상당히 많이 주는 이슈로의 부각이 되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조금은 시장 우려적 성향에서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채권 수익률, 즉 금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미국 시장도 지난주에 크게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났던 두 번째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이었죠. 우리가 기존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랐던 것은 기존에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해제하면서 교역을 좀 많이 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쌍방간의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수출 규제라든가 또는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완화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을 기대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상대를 압박해서 테이블로 끌어들인 뒤에 그리고 나서 협상의 우위를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진 협상을 한다. 이게 거래 기술이거든요. 과거에 2017년, 18년, 19년도에도 중국과 대중국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어요. 어떠한 형태냐? 처음에는 조금만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중국에 주어질 것, 내가 받을 것들을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은 시장의 부정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여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립적 의견으로 판단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시장에서 일단은 악재로 요소로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중립적 요소로 해석이 되어진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조금 부정적인 요인, 중간에 미중 정상회담은 중립적 요인, 그럼 긍정적 요인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시장에서 발생한 시장이 상승할 것 같아, 외국인 매도가 잦아들 것 같아, 이런 내용에서의 시그널을 오늘 보여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환율입니다. 최근 7일 연속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1,450원에서 1,510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7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도 여기에 계속된 매도 추진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510원 요 근처는요, 앞선 그 가격이 올라가는 지난 3월 즈음에서의 가격 수준에서 굉장히 큰 매물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서 바로 돌파 못 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의 환율의 상황은 지금 1,505원에서 1,510원 사이에서 좀 머무르다가 조금은 안정화되는 추세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 또한 환율과 민감하게 연동되어진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도 내일부터는 좀 완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저는 외국인이 내일부터는 매수에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있죠. 선물옵션 시장. 외국인들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5월 들어서 한 30조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한 10조 정도를 매도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이상 시그널의 흐름들이 보여줬어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 장에서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항상 파생상품 시장에서, 선물옵션 시장에서 선제적 운용 규모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주식에 대응하기 이전 단계 파생상품 시장에서 미리 매수이든 매도이든 이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 주식시장에서도 반응하는 형태의 매수 매도가 진행되어진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파생상품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다는 것은 빠르면 내일부터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으로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믹싱되어진 상황에서의 좀 부정적인 이슈, 중립적인 이슈, 또 긍정적인 이슈, 드러나지 않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시장은 아주 비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아주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확보되지 않지만 빠질 것이다라는 측면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 오늘 장 내종목 빠졌지만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로서의 해석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도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시장도 열심히 분석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나 미중 정상회담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복합적인 해석을 해주셨고요. 저희 그러면요, 또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차트를 통해서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해본 종목은요, 삼성전자 준비해봤어요. 삼성전자 사실 오늘 반등이 중심에 있기도 했고 빠지면 더 사야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말 사이에 노무라 쪽에서는 59만 원으로 높여 잡기도 했더라고요. 또 TSMC보다는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늘 그래도 고민합니다. 삼성전자 빠지면 더 사도 될까? 지금 자리는 어떤 위치인지 좀 점검해 주세요. 가장 궁금점, 가장 시장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학습효과에 있어서 최근에 빠지면 계속 올라오더라. 오늘도 매수 타이밍 놓쳤다. 빠지면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이전의 단계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과 지금의 단계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이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주가 흐름에서의 이전에 움직였던 패턴의 모습과 지금의 주가 모습이 보여지는 형태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앞에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또 가볍게 내려가고 오르내림의 반복된 과정이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형태에서 지금은 머물러 있죠.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현재의 30만 원 또 25만 원 사이에서 딱 박스에 갇힌 형태에서 주가가 오르내림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한 열흘 전 주가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을 판단하면 제자리입니다.
크게 빠진 것도 오른 것도 없이 제자리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제가 모두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게 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기 직전 단계. 흔히 J커브라고 하죠. J커브 직전 단계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사서 기다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타이밍에서의 지점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만한 타이밍의 지점은 아닐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강해서 차트, 제가 보는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수준을 차트 흐름으로의 설명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죠. 거래량 수준에서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량은 선도 지표라고 합니다. 먼저 그 흐름이 보여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직전 단계에서 거래가 증가하고요. 또 고점 단계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이런 거래량을 판단해서 시장에 대한 주가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의 거래량은 주가가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닌 중간 단계에서 28만 원 전후로 한 가격 수준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매물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때마다 28만 원 전후로 한 가격대의 매물을 다 소화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물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격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격도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격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주가와 20일 이평선 또는 60일 이평선의 간극차를 말하는 겁니다. 통상 대형주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면 우리가 과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100 이상이면 120 이상이면 과열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내에서 120 수준을 찍고 지금 다소 안정화 수준으로 100 초반으로 다시 내려왔죠. 이격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주가와 이격선은 항상 붙으면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멀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격도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형국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 주가에서 삼성전자가 어찌 움직였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주가를 좀 넓게 해서 판단해 보게 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에서의 가격 구간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아닌 거래량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출렁임의 과정에서의 기간화 형태에서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마 제가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 나가서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신 것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차트 흐름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격이라든가 전반의 흐름들은 다소 완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 수준에서의 상황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왕 살 거라면 좀 높게 사더라도 기다렸다가 흐름을 판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이격도는 완화됐으나 거래량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가서 기다리기보다는 오르기 직전에 탑승해보자.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는 현대해상을 준비해봤는데요. 1분기 호실적 발표로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14.99% 상승 마감했는데 최근에 수급도 보니까 기관 수급이 꾸준히 붙고 있었더라고요. 또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60일 저 중기 이평선이 과연 이제 끌어올려가려고 하는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애매한데 위원님 이 차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좋죠. 제가 은성 앵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당일의 주가, 즉 봉이, 일봉의 봉이 이평선을 끌어올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주가가 가장 강한 패턴을 보여주는 형태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평선에 대한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인상되어질 때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금리가 높을 때 좋은 주식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금리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수혜주는 잘 시장에서 얘기를 안 들은 거 같으시죠? 네. 높은 금리에서 유리한 환경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보험회사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은행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예대바지를 통해서 운용하는 회사이죠. 그러니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각각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질 때 돈을 벌고요. 증권회사는 자기 자본 계정을 통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고객의 어떤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받아서 이 돈을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면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게 국채이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회사들은 이익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낮으면, 굉장히 낮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자산에 비해서 금리가 낮으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런 손실 구간에서의 흐름이 2021년, 22년, 23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0.5%까지 내려갈 때 고객에게 돈을 받아서 지급보험금을 내주고도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보험회사는 수익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주가가 오늘장 비교적 긍정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다가 뭐 실적 기반한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하루의 봉이, 일봉의 흐름이 이평선의 흐름을 바꾸어주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짧게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으로 돌았죠. 그리고 6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향으로 돌기 직전 단계에서의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20일과 여기 60일의 흐름을 잘 보시면 흐름이 바뀌어지는 형태로의 직전 단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흐름의 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의 상황이다. 거기에 거래량 수준까지 증가 추세로의 전환이 되어주고 있고 아직은 이격도 수준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죠. 왜냐하면 대형주는 120 이상이 되었을 때 과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아직은 120 직전 단계죠. 추가 상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고점 돌파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고점 돌파 진행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 가지고 계신 분이나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대상 종목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해상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볼 수 있고 오늘 차트 움직임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단 더 열려있다는 가능성도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세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볼게요. 삼지전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거래량도 수반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현상 이후에 오늘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이 종목 급등주의니까 지금은 해도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닐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제가 앞서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거래량을 많이 드리고 있죠. 거래량은요. 주식시장에서 많은 보조지표들의 주가 분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모든 지표는 후행적 지표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그려지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보조적 수단에서의 지표들은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만큼은 주가의 움직임을 선행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형태의 보조지표라고 합니다. 유일한 선행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거래량 상황에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장에서 거래량뿐만이 아니고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음봉에서 위아래 구간에서의 그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삼지전자를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못 샀어요. 왜? 상한가였으니까. 사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못 샀어.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올라가다가 쭉 밀렸어요. 사볼 만한 가격대에 들어왔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많이 매수에 대한 동참을 하셨다라고 보겠죠.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추가 상승 여력이 없어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진다. 거기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측면에서 평소 거래의 10배 수준으로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일장부터 흔들림이 주가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되는데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데 통상 이 박스에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고점이었던 65,000원의 고점 가격과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서의 종가 수준이죠. 5만 원의 저점 수준에서 당분간의 상황의 흐름에서 이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모습이 좀 더 진행되어질 겁니다. 오늘 대량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지금 주가가 56,000원이니까 10% 이상 빠졌을 때 접근도가 가능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6만 원 넘어갈 때는 좀 잘라주는 형태로 진행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삼지전자 사태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김대전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갈게요. 네,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한화갤러리아 무려 116% 상승률이고요. TMC 72.8%입니다. 그 밖에 제주반도체와 에이블CNC, 이수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갈게요. 위원님 먼저 제주반도체 볼게요. 네. 오늘 12%로도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요. 기관 수급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전략 업데이트 해주세요. 참 운이 좋았죠.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요 라인 근처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5월 초 중순에 주가 많이 올랐고요. 저는 지금 단계, 일단 단기 고점 라인이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유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보이고요. 진입을 판단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게요. 한화갤러리아입니다. 이 종목은 무려 116%인데요. 여전히 좀 상단 더 열려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하나갤러리아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여러분께 어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 변곡마다 매도, 매수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사고 팔고 한다는 측면입니다.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신 부분들 당연히 홀딩이고요. 저는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에서의 가격 수준에서는 관심도를 가져가는 형태의 주가 수준에서의 진행 방향입니다. 관심도 필요합니다. 보유 당연히 보이고요. 네, 한화갤러리아 신규 진입도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 주셨네요. 저희 그러면요 위원님 원픽 관심주도 만나볼게요. 오늘 이노스페이스 가져와 주셨네요. 네네. 스페이스X 얘기가 좀 핫하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 발사체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안 움직이죠. 유상증자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노스페이스를 말씀드리면서 6월 중순 아마 나비빌과 유상증자 일정이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 2주 동안 주가 부양과 주가 관리 가능성의 측면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평선을 다로 돌리는 일봉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17,000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17,000원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반기 반등 6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 2만 원까지 우리가 들여볼 수 있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대응적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마저 다 못 드렸어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 부분 보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진짜로 어느 타점에 사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보완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잠시 후 6시 30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MTNW 김충성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단서는요. 8,000p 발판 마련으로 붙여봤네요. 지난주 저희가 단서 8,000p 코앞이라고 붙였거든요. 네. 지난주에 정말 8,000p 찍먹했는데 이게 오늘은 또 약간 장중의 변동성도 보여줬습니다. 8,000p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데 너무 빠르잖아요.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떻게 봐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사실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좀 심해진 시장 아니겠습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축소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때문에 이제 지난주서부터 변동성이 좀 확대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는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이게 뭐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8,000P를 향해 가는 그 과정으로서 잘 다지는 과정, 그러니까는 발판을 좀 마련하는 이런 과정을 전개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뭐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뭐 지난주 우리 시장 급락이 있었고, 또 주말을 세고 나니까는 미국 증시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메이저들 매도는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고, 환율 또 금리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오늘 검은 월요일 좀 우려가 됐었죠. 근데 사실 오늘 흐름을 보니까 뭐 상당히 선방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은 진짜 강한 이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아마도 좀 세게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게 맞은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이제 선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들이 뭐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그래도 뭐 상승하면서 좀 마감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변동성이 확대되면 축소되는 과정은 있게 마련입니다. 뭐 축소가 되면서 분명히 바닥 다지는 과정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 그래요. 시장 악재가 있으면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또 정상으로의 회귀 분명히 되어가는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을 본다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쏠림 현상, 뭐 수급 쏠림 현상들이 정말 상당합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이제 매수세들이 들어가니 또 그들에 의해서 지수는 견조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 빨간불 들어와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락 종목이 더 많단 말이죠. 이게 뭔가가 지수가 지금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고, 뭐 코스닥이야 파란불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하락 종목이 많은데, 이게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들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체감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뭐 시장에 또 소외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 또 소외되기도 상당히 쉬운 이런 시장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고, 또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아마도요, 뭐 시장에서는 트레이딩 과정에서 그 진행을 좀 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지수는 분명히 8,000P를 다시 찍고 또 10,000까지도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종목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수가 뭐 10,000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사놨다 다 오르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샀으면 좀 팔아주는, 소위 말해서 좀 매매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임해야 뭐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그 유리함을 내가 갖기 위해서라면은 뭐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그쪽 섹터, 또 그 중에서도 강한 종목에서 여러분께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됩니다. 강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수직으로 오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그런 강한 종목에서의 그 눌림목만 여러분께서 제대로 공략해낼 줄 아신다면 뭐 시장 장세와는 무관하게 재밌는 이런 그 매매가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셔야 여러분께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있고 악재는 그래도 없다. 우리가 나쁘게만 볼 시장은 아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을 잘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단서 볼게요. 네, 단서는요. 강력한 IPO 모멘텀 우주항공입니다. 주말 사이에 또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당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투자 관련돼서 블랙록에서 이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부침을 겪던 우주항공주들 그래도 오늘 강하게 다 같이 장 초반부터 강했거든요. 네. 이 6월 12일을 디데이로 볼 때 우리가 이걸 준비해서 더 담아야 될지 아니면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말씀하시는 이슈가 어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슈 전해진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다시피
12일 구체화됐죠. 근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르면 6월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뭐 늦어져도 올해 안에 상장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좀 두루뭉실한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섹터 자체의 그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더라도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상가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들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보더라도 아주 급등세를 나타낸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일단 구체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더불어 본다면 네, 미국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4조억 달러를 지금 네, 운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0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고 해요. 이 스페이스X가 아마 750억 달러를 지금 자금을 좀 유치할 거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해졌는데 아마 100억 달러 정도를 지분 투자를 좀 하게 되면은 아마 13% 정도가 좀 넘을 겁니다. 그 지분을 좀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상당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뭐 자금을 그렇게 뭐 대규모로 투입해서라도 지분을 확보하려는 이런 의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장 초반서부터 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뭐 지난 주말에 좀 그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이 우주항공 관련 또 스페이스X 관련한 이런 그 종목들이 그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도 전해졌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때가 됐어요. 네, 사실 뭐 우주 쪽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부진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뭐 섹터들 많이 막 날아갈 때 뭐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좀 상대적으로 안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죠. 왜냐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후반부터 해서 올 초까지 얼마나 많은 그 탄력을 나타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쉬어가는 과정은 당연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확대됐었던 이격이 있었다면 이제 다 축소가 됐단 말이죠. 가격 매력이 그만큼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오를 때가 된 상황에서 이런 관련한 그 이슈들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상당한 탄력을 나타낸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동안에 뭐 좋은 거 다 알았지만 상당히 쉬웠습니다. 어찌 보면 충분한 또 매수의 기회를 줬어요. 또 이격이 또 좁혀질 대로 좁혀진 상황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다른 그 2차 랠리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저 높이 있는 것들을 다루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이 우주항공 쪽 섹터 종목들을 보셔도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오늘 상가간 종목들 다 제외를 하고요. 뭐 탄력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좋았죠. 뭐 이격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격이 다 좁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도 눌림목만 잘만 활용한다면은 역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 판단이 되고, 뭐 아주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18%가량의 지금 급등을 좀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동안에 벌어졌던 이격이 좁혀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시금 그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스피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살펴봤던 두 종목에 비해서 안 올랐어요. 네, 바닥은 이미 확인이 됐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종목들이 좀 부담된다? 아마 스피어 같은 종목으로도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뭐 AP 위성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인데 뭐 이 종목도 뭐 바닥은 이미 확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매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기대감은 더 빨라졌고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진 때가 왔다. 우리가 2차 랠리를 더 기대해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직 이제 시작하는 쪽에서도 관심 유효하기 때문에 접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이 골라주신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도 열어볼게요.
그래도 역시 반도체네요. 그래도 역시 반도체겠죠.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반등의 중심에 있었던 것도 반도체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소부장은 또 손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뭐 투톱이든 소부장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래도 반도체로 가져가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믿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슈퍼사이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정사실화된 거는 2027년까지라고 해요. 아니 또 1년 반이 상이 남았어요. 2027년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2028년까지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직으로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은 갈 길 멀어요. 지금도 지금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진짜 현실화되기를 저는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고 일단 여전히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HBM은 물론이고 범용 D램은 물론이고 또 낸드까지도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요즘에는 뭐 전력 반도체 또 MCU 또 센서 이런 그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하죠. 뭐 이런 쪽도 지금 가격 인상들이 계속적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이 반도체 섹터의 강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는 업체들이 이 수급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익으로 좀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번 강세는 실제로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뭐 100조 얘기가 나오죠. 3분기는 100조를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표 주가들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30만 원 중후반 목표였던 게 얼마였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5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확인해 본 걸로 봤을 때는 뭐 6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아니, 목표 주가가 300만 원 했던 게 언제라고 지금 4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말인 즉슨 조정이다.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 보더라도 최근 우리 시장은 이 반도체가 주도했던 것이 맞습니다. 주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이격 부담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때마침 어때요? 지난주 변동성 크게 확대가 됐죠. 관련 종목들이 눌림이 깊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 전반적인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긍정을 가리키고 있는데 주가가 높아서 못 샀다? 그렇다면은 조정일 때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종목들이 지금 많은데 일단 몇몇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는데 추려봤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 HPSP라는 종목을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고열이죠. 뭐 고압 열처리연금 반도체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뭐 완만하긴 합니다만은 추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눌림이 좀 깊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좀 더 이제 눌림을 준다면 여러분께서 사정권에 두고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PSK도 추세가 좀 살아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이 그 추세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죠. 역시나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별다른 악재가 없으면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을 딱 그어보면 어느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런지는 딱 나온단 말이죠. 뭐 더불어 본다면은 유리기판 쪽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쪽에서는 SKC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떴다가 눌림이 지금 깊은 상황입니다. 완만하게나마 추세가 형성하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의 관심 한번 여러분들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반도체인 이유는 정말 나열하면 끝도 없이 근거가 확실한 충분한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세 살아있는 쪽으로 관심 유효하다 분석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위원님의 수익사건 발도 열어보고 갈게요. 김충성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이고요. 모든 종목들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한국 PIM 무려 131.4%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85.9% 기록 중입니다. 그밖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코드메디신, LIG 아큐버까지 목표가 달성 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위원님께 점검 받고 갈게요. 먼저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에요. 현대무벡스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00% 상승률 보여준 다음에 재공략해 주신 종목이잖아요. 네. 로봇 좋다. 뭐 이미 가격 매력 충분히 발생한 상태에서 공략해 주셨는데 소개해 주시고 바로 다음 날에 4만 원 돌파도 나왔더라고요. 네.
눌림목을 이용해보자 그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또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유효한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갭으로 빵 떠서 출발하는 바람에 일단 상승률로는 좀 손해를 좀 봤어요. 근데 이제 그날 뭐 제시될 때 목표가인 45,000원을 훌쩍 넘는 48,000원까지 갔으니까 훌쩍 넘는 그런 상승률이 나왔단 말이죠.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목표가가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반의 수익 실현해야죠. 맞습니다. 절반 정도는 챙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가 이제 중요한데 지난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좀 눌림이 좀 깊은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챙길 거 챙겨 두었단 말이죠. 눌린다. 오히려 가격매력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덜어냈던 물량을 또다시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중하셔야죠. 이제 뭐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시로 AS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 시각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바리오에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신고가 경신도 나왔습니다. 이 목표가를 훌쩍 넘어서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이 종목은 뭐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미 목표 주가는 넘었어요. 뭐 챙길 거 챙기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할 듯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시면은 뭐 태양광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일단 이 흐름을 보면은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안 깨요. 네, 물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라인들을 살짝씩 깰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께서는 뭐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선을 딱 그어놓고 이걸 깨뜨리느냐. 를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추세 하단의 가격이 현재로서는 약 20만 원입니다.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을 깨면 그때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 전략을 갖고 가시는 건 맞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은 가격을 더 올려잡으면 되겠죠. 네, 익절 가격은 20만 원이다. 판단하시고 20만 원의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 잘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우리 2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의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 관심주도 만나볼게요. 오늘 AP위성 이쪽에서 또 가져와 주셨네요. 네. 앞서 뭐 관심 종목 말씀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스페이스X와 관련이 있든 없든 일단은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우주항공 쪽 종목들이 지난해 후반 또 올 초까지 상당한 탄력을 나타냈었고 그만큼 많은 매수세들이 유입이 됐단 말이죠. 충분히 좀 쉬었습니다만은 뭐 물량 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돼요. 때문에 이미 들어온 물량도 있거니와 또 확대됐었던 이격이 다 축소되면서 가격 매력이 발생됐거니와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난해 후반 올 초까지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죠. 뭐 중간에 박스권 돌파 시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박스권 또 상단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레벨업 또 단기적으로라도 바닥 턴어라운드 가속화가 되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의 그 목표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22,0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설정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P위성 박스권의 상단 돌파 시도 중이다라고 보셨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마련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